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직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교통 상황 듣겠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출근길 정체가 도심이나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이어집니다. 우선 도산대로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이동하는데 학동사거리 부근 5차로에서는 화물차 상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성수, 한남대교에서 원유대교까지는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가양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가 모두 강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 후 성산대교 방면 기름 램프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홍지램프 부근 3차로 고장차가 세워져 있어 더 진행이 어려우니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반대 홍지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도 시속 30km 안팎의 서행입니다. 이 밖에 도심 동서문로는 미아 사거리부터 성북구청 입구까지는 정체입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젯밤 미국 증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전날에 이어서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41.10포인트, 0.25% 하락한 16,373.34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06%, 나스닥 지수는 0.41%나 상승했습니다.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가 없어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를 움직였습니다. 다우지수 하락을 이끈 기업은 IBM인데요. 전날 장마감 후에 IBM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IBM은 주가가 3% 이상 떨어졌고요. 반도체 업체인 AMD 역시 향후 1분기 매출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서 12% 이상 폭락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꾸준히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4분기 눈에 띄는 기업 실적이 별로 없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어제 카드 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죠? 정부는 근본적으로 금융사가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와 보관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름, 주소 같은 필수 정보와 또 신용등급 산정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아예 수집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수집한 정보를 받고 있는 기간도 거래 종료 시점부터 5년으로 제한됩니다.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는 현재 고객 정보와는 분리돼 영업 목적으로 쓸 수 없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정보를 공유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고객이 지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예, 솜방망이란 이 비난을 들었던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된다면서요? 네, 이번에 정보 유출을 할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임원에 대해서 해임 공고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을 해서 상한선 없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으로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카드사 매출이 연간 수조 원에 이르는 만큼 수백억 원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카드 3사가 3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다만 직원이 정보를 유출시킨 신용정보회사 코리아 크레딧 뷰로 그러니까 KCB라고 하는 회사는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죠? 네, 이는 금융업법 때문인데요. 소속 직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의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때문입니다. 정작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KCB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예, 금융회사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국민은행 직원들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서 고객 돈을 횡령하다가 이번에 구속됐다면서요. 네, 어제 서울 양천경찰서가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서 110억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 씨와 진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요.
공범인 국민은행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본점에서 그 채권 업무를 맡았던 박 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상환 만기 시효율 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 채권을 위조하고 또 영업적 직원인 진 씨 등의 도움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현금 111억 8천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각 지점과 비서실 감찰반에 소속돼 있던 나머지 7명도 위조 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 씨에게 현금을 내주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국민은행이 나사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내부 준법 경영 및 감사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잇따라 계속 그 사건들이 터지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그 도쿄 지점에서 지점장과 직원들이 그 수천억대 불법 대출을 해주고 비자금을 받아서 시끄럽게 하더니 카드 정보 유출 사태에도 포함됐고요. 특히 이번에는 본업 중에 하나로 꼽힌 그 국민주택 채권까지 위조해 고객 돈을 빼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동안 그 지주 회장이나 행장 등이 낙하산으로 떨어지더니 정작 본업에는 소홀한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체국 택배 물량이 1,300만 개를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6% 증가한 것인데요. 넘치는 택배 물량 때문에 우체국에서는 이미 설 우편물 특별 소통 대책반, 이런 특별팀을 가동하면서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면서 늘어난 물량을 원활하게 배달하는데 혼란이 벌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담당자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우정사본부 우편집배과의 최영록 사무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사무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신데 이 요즘 명절들에 참 우체국 직원들만 고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때라고 하더군요. 어떻습니까? 예,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오늘도 출근하는데 날씨가 무척 추운데요. 예. 이 시간에도 전국 우리 집배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오늘 배달할 택배를 분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배원을 비롯한 우체국 전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 초에는 전국에 눈이 많이 와서 배달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고요. 예, 그렇군요. 이게 일기도 큰 문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데 올해 접수된 택배 물량이 1,300만 개를 넘어섰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16%가 증가됐다. 역대 최고치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정본부에서는 왜 이렇게 폭증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제 기록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올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설 소통 기간에는 저희가 1,100만 개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 올해는 이제 16% 정도 증가한 1,370만 개의 택배가 우체국에 접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요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우체국 택배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서 우리 국민들이 믿고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도 2만 원에서 한 3만 원대의 저렴한 선물을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체국 택배가 2, 3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큰 부담이 안 되는 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예, 우체국 쇼핑에서 이제 많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우체국 쇼핑을 포함해서 지금 접수되고 있는 설 선물 어떤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주로 이제 사과나 배, 곶감, 한과, 멸치, 김 이런 어떤 중저가의 선물이라든가 제수용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서울 우정본부에서는 특별소통 대책본부를 설치를 해서 비상체제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수송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특별 소통 기간으로 지난주 17일부터 해서 다음 주 1월 30일까지 14일간을 특별소통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정사업본부에는 제가 이제 특별소통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고요. 전국에
7개 지방우정청은 특별소통 대책반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우정사업본부 전체 직원 약 4만 5천 명이 되는데요. 이 직원들 외예적으로 제가 한시적으로 한 2,100명의 소통 보조 인력을 제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 인력이 주로 하는 일은 우체국에서 택배 접수를 보조하거나 전국 이제 배송지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또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시내 우리 배달 지역별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조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접수하고 분류하는데 2,100명이나 보조 인력이 필요할 정도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눈이 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또 도로명 주소가 올 1월 1일부터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일반 그렇습니다. 지분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예. 이게 주민들도 고생들을 하지만 지금 그 가장 고생 많으실 분이 이게 택배를 맡고 있는 우체국 직원일 텐데 예. 실제 배송 업무 담당하시는 집배원들 그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혼란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고 있고요. 네. 제가 이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는 2011년부터 지속해서 이제 연습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훈련도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훈련용으로 된 모의 우편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분류하는 능력도 이제 계속 배양을 해왔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 내부 평가를 이렇게 하면서 실력을 계속 이렇게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 직원들도 처음에 2011년 초기에는 이제 이 도로명 주소하고 지번 주소 두 개를 습득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은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그렇게 불편한 모사함은 없고요. 관련해서 우리 그 도로명 주소가 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적극적인 좀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 하지만 이 도로명 주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컨대 화곡동이나 신정동이 지금 국회대로로 돼 있거든요. 예. 이런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부터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쨌든 지금 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함께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제 구 주소 한 약 19% 정도가 지금 이제 도로명 주소를 좀 사용을 하고 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지번 주소 옛날 구 주소를 사용하는 고객이 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분들이 80% 그리고 도로명 주소 사용하고 있는 분이 한 20%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설 전까지 택배 물량이 이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명절 선물을 오늘쯤 발송을 하면 제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 빨리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시면 이제 설 전에 이제 충분히 우편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일찍 발송을 하시면 이제 설 전에 우리 집배원들의 배달 부담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끝으로 택배를 접수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부패하기 쉬운 어패류라든가 육류 이런 것들은 아이스팩을 좀 넣어서 해주시고,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에어패드라든가 스티로폼 같은 완충제를 넣어서 포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받는 사람의 주소라든가 우편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어패류 같은 데는 아이스팩 그리고 파손 우려가 있는 데는 완충제를 좀 사용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또 수신인 주소를 명확히 해달라. 예, 휴대전화 연락처 번호도 좀 적어주시면 이제 배달하면서 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의 최영록 사무관이었습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줄줄 새는 바람 따라 줄줄 새는 난방비 틈새 바람 막으면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입은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높아지는 전력 사용 육교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전기 절약 울랄라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 듣겠습니다.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뭐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추적합니다. 출발 새 아침 이슈 포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 논란이 컸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최대 이슈는 누가 뭐래도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월요일부터 거의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예늘 이 관련 뉴스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와 은행 등의 금융사에서 틀린 금융정보가 2천만 명에 이르고 1억이 건이 된다고 하죠. 사실상 전 국민이 연관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휘발성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직 금융당국은 2차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출발사 아침은 이 사건이 확대되기 전인 지난주 이 시간에 이미 이 문제를 한 차례 다뤘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이시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 임종인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예, 개인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적인 정보인데 이번에 유출된 정보, 예. 이 주민등록번호, 이름, 직장, 주소를 비롯한 대출 상황 그리고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대표적인 개인정보일 텐데요. 예. 아직 우리나라는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둔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유출된 것이 1억 건이 넘죠. 예. 역사상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대 건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개인정보, 우리 개인 식별정보를 넘어서서 신용정보, 금융정보 이런 것까지 통으로 이렇게 나간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런 전례가 없었군요. 예, 나가도 한 4천만 건 한번 해킹을 당해가지고 예. TJX라는 데서 2006년도에 나간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여태까지 기록이었습니다. 예, 그럼 외국에서도 우리 사례를 이게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을 텐데 예. 이번에 유출된 정보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도를 가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보통 우리 그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그거 갖고 스미싱, 보이스피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났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용정보라든지 금융정보 나가니까 보통은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출 모집인이나 이렇게 카드 모집인들이 스팸 전화라든지 문자 보내서 짜증나게 하는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에 관련된 가능성이 많고 특히 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저를 사칭해 가지고요. 각종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짜 심지어는 주민증을 만들어 가지고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가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어떻든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벗어나서 이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예.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서 돈을 받고 또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금융 선진국에서도 이런 개인정보를 사고 판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2007년도에 요번에 우리 K10이라는 데서 사고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에 이제
서티지 체크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직원이 이제 그때도 85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요. 5,800만 불 이렇게 받고 판 경우가 있습니다. 58만 불입니다. 예, 58만 불. 예.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이제 합의는 했지만 그 850만 명 전원한테 2만 불까지 보상해 주겠다. 예. 그러면 1억 7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예. 직접 배상해 주겠다고 나와서 합의가 돼서 어떤 혼란이 조기에 수습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비하면 우리 금융사들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지금 사실 이 카드를 우선 처음부터 전면 교체해 줘야 되는 이 서비스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하는 사람한테만 해준다고 하는데 예.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이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악용될 수가 있고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혼란을 뭐 2차 유출 안 됐자고 당국에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만 알면 예, 해외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예. 이 물건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온라인상으로 예.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일반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나 모르게 해외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 요새 또 특히 예. 직구족들이 많아져가지고요. 예, 예,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해외 결제를 다 열어놨거든요. 예, 그런데도 카드사들이 지금 2차 피해 없다. 또 우리 당국이 우선 그렇게 카드사들을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럼 2차 피해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근거는 검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예. 뭐 그 용의자가 뭐 거의 6개월, 1년 동안 혼자서 간직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그걸 누가 믿습니까?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갖고 나갔는데 그걸 한 번만 팔고 나머지는 계속 지고 있다가 그것을 압수당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예, 팔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또 제3국, 예, 근데 중국 같은, 예, 이런 스미싱을 하는 범죄 주식에 팔려 넘어간다면 엄청난 피해가. 그게 이제 더 우려되는 거죠. 어제 당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예. 대부분 국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범죄는 특히 중국이라든지 외국을 많이 끼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미싱부터 시작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이 인터넷과 무선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범위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는 위치 정보 수집이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구글입니까? 예. 그와 비슷하게 불법 수집되고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는 이 구글이 위치 정보 수집 얘기가 됐지만 뭐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하니까 이제 구글 다 키니까 예. 벌써 당신 서울역에 도착했고 뭐 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현재의 위치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구글이 지금 EU에서 여러 가지 지금 재판에 걸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구글 글래스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구글 글래스 같은 거는 단순히 뭐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 사진도 다 찍고 예. 여러 가지 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니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은데 우리나라 요즘에 대부분 스마트에만 전부 다 열광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고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이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 새로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이번 국민들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우리 예. 사생활이 이런 정도로 노출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아마 새삼 깨달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알면 그 사람들 취향도 다 알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색깔 예.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이런 개인의 취향 정보 예. 이걸 넘기는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신용카드 내역부터 있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이번에 나간 정보 보면 신용 등급, 금액, 그 다음에 대출 여부 이런 걸 다 알게 되니까 그걸 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어디서 얼마 썼는지 그걸 사용해서 뭐 몇 년 전에 우리 검찰총장 후보자가 예. 면세점에서 카드로 사고 들어올 때 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난리가 났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신용카드 관련된 정보를 보고 특정한 개인을 갖다가 음해한다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카드사가 이런 개인적인 취향 혹은 이렇게
완전히 모여 있는 어떤 분류를 하면 이 대강의 지금 트렌드, 이 경향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기업들에게 영업 정보를 제공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언론에서는 그 떳떳하게 보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신용정보 서비스하고 예, 그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본인들한테 전부 개별 동의를 받아야 되고 특히 이렇게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직접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행 그 금융지수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이 2002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어떤 그 약한 수준의 보호 수준이 지금까지 이제 계속 관행이 이어져 오다가 이번 같은 사태를 맞았고요. 이런 것은 이번에 이제 관련된 뭐 신용정보보호법이나 지수사법이나 모든 걸 다 바꾸고 영업에 사용되는 거에 있어서는 최소화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믿어보신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로는 이런 그 정보의 노출 그리고 정보의 무단 이용 또 이걸 포괄적 분석을 했을 때 문자 그대로 학문적으로만 이용을 할지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할지 그건 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어제도 그래서 그 대출 모집이나 하고 카드 모집인이 1차적으로 이게 불법 수집된 정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불법 수집된 정보로 어떤 영업에 사용하면은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매출이라는 것이 관련된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어느 카드사가 매출이 2조다. 그러면 1%면 200억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관련된 매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 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 이게 또 자칫하다가 이 텔레마케팅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어려운 환경에서 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또 그분들이 일자리 뺏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개 그 어떤 카드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소속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정상적으로 수집한 정보만 갖고 일을 하려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요사이 그 사생활 노출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SNS만 하더라도 지금 그 사이트에 게재가 돼가 있는 개인 신상 활동, 뭐 인간관계 이런 정보 사실상 공개된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의 사생활 정보를 널리 그냥 일반 공개로 막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다 알게 되고 요즘에 특히 이제 이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게 발전해가지고요. 서로 연관 안 될 것 같은 정보들이 서로 연결이 돼 버려가지고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포털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 포털 서비스에 나와 있는 뭐 위키피디아 같은 거, 예, 쉽게 말하면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만드는 어떤 백과사전 비슷한 거, 거기에는 남의 신상에 관한 오류들이 마구 한뿌리 기재가 되거든요. 또 그리고 무단하게 그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함부로 게재를 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이런 것이 번연히 포털 서비스에 흘러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당사자가 일일이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인데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 표현의 자유하고 이런 사생활 자유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케이스인데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개 보면 아직도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이쪽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걸 규제하려고 하면 뭐 난리가 나죠. 예, 저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유에 대한 그 인식이 뚜렷한 이 나라에서는 이 개인의 어떤 권리 침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공동체를 개인에 너무 앞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뭐 자유 뒤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책임은 또 안 지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 그리고 활용이 떠오르고 있다는데 서울시 심야버스노선 또 시민들 다수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바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앞으로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불법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개인의 특정 개인의 어떤 이동 위치라든지 습성 이런 것이 노출된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통계 목적이나 그 활용 목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면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개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당신의 개인 교통정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걸 고지는 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 논란이
뭐 커지고 있다. 아니 그 정확히 표현을 하면 이제 제정신 차리고 있다 이래 봐야 될 건데 바로 금융사에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일반 시민들은 이거 당연히 내가 이까지는 써줘야 되는구나 하면서 다 기재를 해주고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불법적으로 수집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 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 하에 정말 심지어는 뭐 결혼 여부 당신의 자가냐 아니냐 이런 그렇죠. 정보까지 다 요구했잖아요. 그거 써야 되나 보다 그러고 별 생각 없이 다 썼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대책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봐야죠. 근데 과다하게 수집한 정보는 부메랑이 돼서 기업의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이번에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예, 뭐 심지어 아내의 생일, 아내의 재산 정도 그날 꼭 보내주겠다고 그러죠. 예, 예. 온갖 걸 다 그 요구를 하니까 예. 기가 막힐 정도죠. 예. 그 현행법에 있어서는 이런 게 규정되고 있지 않죠? 현행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있는데 그렇죠. 금융기관의 경우는 이제 신용정보보호법이 우선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나있지는 않은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에만 수집하고 이 수집 목적이 끝나면 즉시 폐기하게 돼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뭐 추후에 분쟁이나 세금 문제 때문에 5년 이상 보관하라고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그러한 뭐 문제가 생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추가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는 우리는 당신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예. 건데 이걸 어떻게 좀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이제 신용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이 개정이 안 됐던 거고요.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수준에 맞춰서 꼭 필요한 필수 항목 있지 않습니까? 필수 항목만 수집하고 나머지는 수집하지 않아도 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는데 이용 문제 없게 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 카드다. 예. 그러면 거기서 돈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제 은행 번호라든지 뭐 아주 필수 정보 휴대폰 번호라든지 주소 내역 보내야 되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필수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보다 아마 한 절반 정도만 수집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야 예,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는데 체크를 하는 난이 있거든요. 예. 근데 약관을 사실 저도 안 봅니다. 예. 제가 법률가인데도 예.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예. 일일이 그 약관을 보지 않거든요. 예. 이 처음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 제도로 심사를 했겠지. 예. 이 정도로 막연히 생각을 하고 예. 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국민 96%가 이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예. 해요. 예. 전부 다 저 같은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이 언론사에서 보도된 대로 이 금융사들은 이걸 무단히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우리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사실은 약관 같은 경우 때는 일일이 다 설명해서 이해하고 동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설명 의무가 있죠. 그렇죠. 예. 설명해서 이해하고 동의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뒤에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거 꼼꼼히 읽어보려면 10분도 넘게 걸리거든요. 10분이 뭡니까? 한 그러죠. 30분 걸리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냥 저도 그렇지만 대충 보고 그냥 알아서 그냥 얼른 하고 그냥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 이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약관 부분도 대폭 개선해서 큰 글자로 확실히 꼭 필요한 것만 위에 놓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 동의로 하는 식으로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우리 임종윤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큰 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관들이 대부분 아주 조그만 글자로 찍혀가 있어요. 예. 저 같은 사람은 돋보기 끼고 한참 들여다봐야 될 정도로 작은 글자인데 그렇다면 이 금융사가 이게 책임져야 될 부분이 확대되지 않을까요? 설명은 고사고 안에 읽기도 불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따지고 들면 책임져야 될 게 많은데 우리 변호사님 법률가시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제 사법부에서는 전에 그 2006년도 리니지 사건이나 LG전자 사건 때는 정신적 배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피해 이걸 인정해서 뭐 10만 원, 30만 원 정도 했는데 뭐 그 다음에 옥션 사태부터 해서 SK 컴지 사건까지 정신적 피해 인정 안 합니다. 예. 실질적 피해. 그러니까 이번에 유출된 거랑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법상의 주의 의무 다 했으면 면책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사법부로 가가지고 집단소송했을 때 승소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이 교수님이 결론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예. 예. 이런 그리고 전자금융도 거래법 이런 법들이 예. 있는데 가장 큰 맹점을 꼽자면 무엇입니까? 맹점은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만들었어요. 2011년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용정보보호법 이번에 보니까 1% 규정이 없었죠. 근데 그 전에 정보통신 망법은 또 1%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여러 개 있는데 보호 수준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어떤 이 법에 대한 이행 의지 이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를 포함한 기업들도 보안이 뚫리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러한 위기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유돼서 우리나라 지금 자꾸 사고 나서 IT 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대한민국이다. 이걸 늘 자랑을 해왔는데 또 그만큼 사고 폐단 이것도 가장 앞서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이 금융산하 기관들의 관리 실태 그리고 감독 실태 이것이 너무 허술하다. 이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당장 이번 사고만 하더라도 정보보안 위탁업체 직원이 그 유출한 것 아닙니까? 예, 사진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2011년에 이미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이번처럼 USB 들어가서는 안 된다, 뭐 노트북 안 된다, 외부 직원이면 반드시 입회해라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까? 있는데 이게 안 지켜졌는데 그 이유는 자체 관리 역량이 많이들 부족합니다. 예, 금융위원회 보안 담당 사무관이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책당국도 안 하면 속된 말로 죽이겠다고 계속 엄포를 놓는데 관리 감독할 역량이 또 관리 감독 기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당국의 역량도 확충하고 그다음에 각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 이것을 확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어제 그건 없고 채찍만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역량 강화 방안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채찍도 자기 자신을 안 때리고 카드사 금융사들만 이제 채찍을 때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이 이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암시장 이걸 좀 단속을 하면 될 텐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사실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정책당국의 집행 의지인데요. 제일 많이 개인정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카드나 어떤 대출 모집인들부터 보면 그렇죠.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불러서 조사를 해보면 그 조사하면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나온 것이 대출 모집인 불법 대출 모집인 압수수색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돼도 못 알아차렸었어요. 처음에 불법 대출 부분을 수사를 하다가 수사 발표가 지난 8일 날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금융위원회, 금융당국들 이거 아무 일 없다. 불법 대출 아니다. 불법 유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금융당국이 책임 있는 것 아니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다 책임져야 될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걸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린 것 같아요. 어제 현호석 부총리가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그런 질책을 할 때가 아니라 이 대책을 마련할 때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당국의 어떤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의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거 이것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지어 정부 요직 인사 정보도 유출됐다면서요. 우리 일설에 하면 대통령께서도 유출됐다고 할 정도니까. 전 국민이 전부 다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이 중에 하나를 안 쓰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다 쓰고 있습니다. 세 개. 그렇죠. 어제 이 자리에 나온 유인경 기자도 세 개를 다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정부 대책에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우선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어제 나온 것도 보면은 굉장히 진일보한 건데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들끓으니까 하겠다 그러지만 추후 확정하겠다 전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방안을 갖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2월에 전부 입법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하고 둘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부 채찍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그리고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지금 당장 보안 담당 인력이 없어서 사람을 뽑고 싶어도 못 뽑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보안 인력을 딱 확충하기 위한 방안 내놓고 이게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가입 해지를 해도 피해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탈회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정이 염려되는 분은 탈퇴를 해야 되는데 정부 당국에서 믿어달라고 자꾸 하니까 저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 정보보호대학원장으로 계시는 분이죠. 예, 정말 그 상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피자 앤 모어 피자 헛.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 단어 앞에 새 자를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새 정치가 대표적이죠. 둘째, 변환이 계획이 하는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심지어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보수주의자가, 쉽게 말해서 과거 한나라당 대표가 개혁적 보수라는 말을 쓸 정도입니다. 셋째, 미래니 내일이니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낡은 이미지, 구태 이미지를 벗기 좋은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라는 단어를 또 좋아합니다. 무엇이든 국민을 가져다 붙이죠. 국민의 뜻이라면, 국민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말이 넘쳐나는 게 그겁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건 그게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것은 공약입니다. 선거 때 부득이하게 한 약속이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들이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약속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세비를 30% 삭감하겠다. 상향식 공천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자신들이 했던 약속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윤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